노혜경의 모던 조선. 안녕하세요, 강희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노혜경입니다. 네, 박사님,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던 다방. 네, 다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를 네. 다방으로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요즘은 우리 이제 워낙 스타벅스라던가 이 차, 특히 커피 소비량이 거의 세계 몇 위에 속할 정도로 정말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치 밥 먹고 식사한 다음에 이거 없으면 맞아요. 이상한 정도로까지 느낄 정도였는데 맞아. 이런 식의 커피 전문점 형태가 나온 거는 최근이지만 네. 소위 이제 차라고 하는 거, 차를 마신다는 거는 워낙 오래된 우리 전통이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과연 그런 식의 문화들이 일제시기 때는, 일제강점기 때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었는데 지금 쓰는 용어는 뭐 다방하면 조금 옛날 투의 말이다라고 느껴지고 카페 그러면은 좀 커피 전문점에서 오히려 카페라는 말타를 많이 쓰고 있죠. 맞아요. 다방하면은 이제 생각나는 거는 항상 그 보자기에 싸서 다니시던 언니들 뭐 이런 거. 네, 그런 이미지들이 좀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일제 시기 때 그런 식의 이미지들이 좀 굳혀지고 그게 1950년대, 60년대 일제 시기 가면서 때 그 이미지가 굳혀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조금 구분이 될 수 있는 게 일제 때는 다방이라고 하는 형태, 그다음에 카페라고 하는 형태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때도 둘 다 존재는 했고. 네. 그럼 그 전에는 그 돈 주고 차를 마셨나요? 그 전에 돈 주고 마시는 거는 없었을 밖에 없는 게 주로 이제 그냥 뭐 양반집이라던가 원래 이게 역사적으로는 우리나라 차를 마시는 문화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그거를 잠깐 좀 파는 곳은 파는 없었죠. 것은 파는 것은 없었죠. 그냥 그냥 집에서 단체로 집에서 꺾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집에서 음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사신이 왔다든지 동양권 문화는 다 차를 마시는 문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접대하는 용으로 이렇게 공식 국가의 기관으로 있다든지 뭐 이런 식이 많았었던 거죠. 이 다방의 기원이 보니까 이제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한 말로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 하나씩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기록으로는 통일신라 때 7세기 이후 정도에 보면은 그 다연원이라고 하는 이제 차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어떤 기관이 있었다고 알 수 있는데요. 그 신증 동국 여지승례 보면 강릉 지역에 지금 현재 강릉 지역에 한송정이라고 하는 정자가 있었대요. 지금은 이제 뭐 그냥 흔적만 있는 건데 그 기록에는 이 한송정이라는 것이 당시 화랑들이 여기서 차를 마셨던 곳이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이게 이제 어쨌든 기록상으로 분명하게 이 화랑들 위주의 이제 차를 그냥 모여서 이렇게 마셨던 담소 나누면서 네. 차를 마셨던. 네, 그래서 요 정자 옆에 샘물이 있는데요. 이게 차 마시기에 좋은 그런 식의 그 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을 끓여다가 차를 마셨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아마 그런 어떤 뭐 유적이랄까 그런 건 딱 정확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원래 이 문화 자체는 훨씬 그 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추정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기록이라든지 흔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마 통일신라 요 시기 이후가 본격적으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려시대는요? 고려시대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다방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실제로는 어떤 고려시대 때의 국가기구, 국가 관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청에서 여기서 뭐 차, 술 이런 거를 관장하는 이런 국가기관인데 고려의 국교는 불교잖아요. 특히 이제 불교 쪽에서는 차를 굉장히 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런 문화가 합쳐지면서 고려란 나라가 이제 불교적인 의식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의례 뭐 이런 걸로 하나의 정말 국가의 정식 기관으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고려 때부터 이제 다방이라는 말이 나온 건가요? 그렇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쓰고 어쨌든 차를 관장하는 곳이다 뭐 이런 의미니까. 국가적으로 이제 맡은. 네. 그래서 그런 전통들이 똑같이 조선시대도 넘어와요. 네. 어쨌든 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6조 중에도 이제 2조라고 하는 그 기관이 있죠. 여기에 이제 내시부에 속했던 곳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차, 술, 뭐 여러 가지 약초 이런 것들, 꽃, 과일 이런 것들 다 관장하는 이런 기구로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왕실의 어떤 의례가 있다던가 하면 차와 함께 대부분 우리 다과 이러잖아요. 네네. 차와 함께 어떤 간단한 과자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걸 갖춰내는데 뭐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재배하고 이런 걸 관장하는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어느 정도 뭐가 갖춰진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한말에는 어때요? 한말에는 이제 이 차라는 것이 실은 일반인들이 사서 마신다던가 혹은 차 문화라 그래서 일반인들이 함유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오히려 차보다는 술, 손님 접대용이 이제 차보다는 술 쪽으로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우리 그 어떤 의리 중에서도 차례 지낸다, 추석 때 차례 지낸다. 근데 그게 원래 차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리 이제 뭐 제사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걸 술로 올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마치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일반인들은 오히려 술 쪽이 더 가까웠던 것 같고요. 근데 한말 특히 개화기 일제강점기에 들어가서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차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있는 기존에 먹던 녹차 위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특히 커피라던가 혹은 홍차 이런 종류들이 수입이 되면서 수입이 어쨌든 들어와서 그런 음료들이 들어오면서 점점 파는 일반인들도 사서 마실 수 있는 어떤 장소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던 게 한말 이후 일제 때의 어떤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말에 이제 최초의 다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최초의 다방 혹은 다방 역할을 했던 곳은 인천에 그 데블호텔이라고 처음에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이 데블호텔은 일본인이 만들었던 거긴 한데 이게 이제 항구잖아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히 개항 이후에 그러니까 1787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뭐 일본으로 개항되고 뭐 이런 이후에 외국인들이 대부분 이제 항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네. 거기에 서울보다는 인천에 먼저 여기서 진짜요? 마치 그 대부분 호텔은 이제 호텔 숙박시설이잖아요. 네. 여기에 호텔 가면 왜 대부분 1층에 식당이나 있고 그쵸, 호텔 커피숍 이런 분위기들이 있을 텐데 식사와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 그래서 아마 호텔 내부의 다방의 형태 이런 것들로 시작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겠죠. 먹고 한 거예요. 네. 아마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면 네. 국내 특히 이제 서울 지역으로 오더라도 저렇게 공식적으로 뭐 차를 특히 이제 이 시기 차보다는 이제 커피가 위주였을 것 같은데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다가 이 데블호텔부터 시작해서 네. 서울에서는 1902년 손탁 호텔이 생기면서 본격적으로 일반인들도 마실 수 있는 커피집, 찻집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겼습니다. 호텔을 이용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제 1층에 가면 왜 호텔 가도 식사는 할 수 있잖아요. 숙박을 하지 않더라도. 근데 그 식사와 함께 대부분 이 시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커피 전문점의 형태는 아니었고 식사와 같이 이제 차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뒤에는요? 그 뒷시기를 보면 이제 일본인들이 먼저 이제 자리를 잡고 소위 이제 커피 혹은 홍차 이렇게 차 위주의 그런 걸 파는 전문점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네. 아시겠지만 명동 지역이 일본인들이 주로 많이 거주했던 지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청계천 쪽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주로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있었고 북쪽이 이제 종로 이런 쪽들이 이제 당시 조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상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1910년대 일본인들이 이제 명동 진고개라 그래서 당시 이제 일본인들이 그 차 전문점, 찻집 이런 의미로 키사텐 이런 단어를 씁니다. 우리 말로 이제 한자어로 표현하자면 끽따점 마시다는 그러니까 차를 마시는 곳 이런 의미죠. 끽따점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1913년대는 이제 또 남대문에 네, 남대문역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역이니까. 그래서 거기 앞에 남대문역 다방도 생겼고요. 그다음에 14년에 네. 벌써 이제 조선호텔이 생깁니다. 그래서 당시 조선호텔 같은 경우는 최고의 어떤 시설, 숙박시설과 함께 여기에 식사, 호텔 겸 다방이 생기면서 식사와 함께 예, 같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곳으로 된 거죠. 다 어쨌든 일본인들이 주로 경영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 아직까지는 조선인이 직접 경영했던 건 안 나오고 하나도 없어요? 이때까지 말씀했던 아직은 없어요. 네. 진짜 인천 대불호텔도요? 네. 이거는 일본인이 경영했던 거고 손탁 그 러시아인이죠 아마. 그래서 그 고종에게 그리고 이제 손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종으로부터 하사받은 그 지역에 조그맣게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너무 이렇게 협소해서 지금 현재 이화여고 자리
그 자리에 손톱 호텔이 있었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새로 이제 손톱 호텔을 짓고 이제 층별로 이제 호텔 영업도 하면서 찻집도 운영하는. 그 안에 인테리어가 되게 궁금하네요.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CEO의 국적에 따라서 뭔가 분위기가 아무래도. 달랐는지. 당시 조선인들이 만들었던 그 저희 다방이라는 곳들도 그 경영하는 사람이 미술계 쪽이냐 혹은 배우 출신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가 감성이 달랐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고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도 거기에 주인에 따라서 아지트처럼 운영하려면 어쨌든 같은 비슷한 성향인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것도 정말 뚜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 만든 거. 23년에는 또 명동에도 생기고 충무로에도 생기고 이렇게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대표적인 것만 제가 좀 뽑아왔는데요. 그쵸, 사이사이 다른 것도 많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 후타미라고 하는 그 명동에 생겼던 일본인이 만들었던 이 다방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사와 함께 차를 즐길 수 있는 곳이, 그러니까 차만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후타미부터 전문 다방, 그러니까 주로 차 위주, 그러니까 커피, 뭐 홍차니 이런 마실 것 위주의 거기에 약간의 뭐 케이크도 이제 나중에 좀 이제 따라 나오고 할 텐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 다방의 형태로서 만들어진 게 후타미라고 합니다. 충무로에는 금강산. 네. 제일 우리나라. 아마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거니까 일본인들도 다방 이름들을 그런 식으로 만든 거 아니고 소쿠자 오키나, 후다미, 후지엔 기사테, 나카무라 상회의 끽다부, 그러니까 나카무라 상회의 차를 담당하는 부서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카메야 끽다부, 뭐 금강산 여기서 이제 그 카메야 끽다부의 이 부소 있는 이 금강산이 그 다방 이름인 것 같고 니꾸니꾸 본점에 이제 끽다부가 있고 막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29년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가 만든 건 하나도 없이 아직은 없죠. 아직은 없고 여기까지는 이제 일본인이 운영하고 만들었던 그런 이제 다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인은 언제부터 경영을 하나요? 20년대 이제 나오면 20년대 후반 정도부터는 조선인이 경영했던 다방도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게 이제 그 이경손이라는 사람이 만든 카카듀 다방입니다. 이름이 카카듀예요? 네, 카카오톡 뭔가 좀 비슷한가 그랬는데 카카듀 도대체 요 시기에 만든 다른 이름들도 보면 되게 좀 이상해서 아니 무궁화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카카듀가 나왔지? 아마도 되게 외래어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카카듀가 어느 나라 말이냐, 프랑스 말이냐, 뭐 독일 말이냐, 뭐 막 이렇게 굉장히 좀 그 설이 분분했다고 해요. 그랬는데 어떤 이런 다방을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문화이기 때문에 이걸 만든 사람 그 부류에게 이제 물어봤다고 이제 인터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그 프랑스 혁명 당시에 계몽주의자들이 이 당국의 눈을 피해서 뭔가 활동을 하는 이제 아지트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아지트 이름이 카카듀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그걸 본따서 카카듀라는 이름으로 개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1927년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연구에 따라서는 28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그럼 최초의 조선인 경영이 이제 저 이경선 배우이신 거예요? 네. 배우 인기 스타였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분이 출연도 시켜주고 어쨌든 이거 영화계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던 분, 역할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조선인들이 경영했던 그 다방들을 보니까 배우라든지 혹은 외국에서 유학을 한, 다시 말하면 외국에서 다방 문화라던가 혹은 커피 문화를 접했던 사람들이 그런 방식의 이런 형태로 만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치, 뭘 알아야 런칭, 이제 그렇죠. 런칭이죠. 맞아요. 런칭인 것 같아요. 되게 큰 행사들을 많이 했었나 봐요, 저 다방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현대 21세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방, 거기 이제 커피숍이라고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고 특히 많이 이제 대화가 이루어지는 이걸 위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모이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당시에는 이 커피 전문점 아니라 어쨌든 다방 차를 마시면서 모여서 얘기하기가 좋은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주로 이제 예술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가 어디나 그런 것 같아요. 대부분 유럽도 보면은 다들 저기 카페에서 책 쓰고 문화인들 모여서 막 수다 떨고
그 차 하나 시켜놓고 살롱 문화 이런 것들도 많고 네네. 아니면 뭐 정치 토론하는 장소도 많이 됐었고 그랬는데 맞아요. 아마도 저 시기 사람들은 그런 식의 문화를 우리나라에도 가져오려고 노력했던 그리고 이런 방향이 지향점이다라고 실은 논설도 꽤 쓰고 있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그 비슷한 살롱 문화 같은 방식의 어떤 다방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뭐 문인들의 뭐 예를 들어 발표회라던가 아니면 그 당시 이제 1928년도가 톨스토이 탄생 100주년이었대요. 100주년이요? 네, 그래서 톨스토이 탄생 기념 뭐 외국문학 연구회 회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열고 아니면 무슨 예스 포스터 뭐 아니면 그러니까 작품이 이뤄져서 이번에 영화 이번에 네, 그런 전람회도 있다든지 아니면 뭐 연주회도 있는 그런 그 다방도 있었고 제가 그냥 그 사교를 위한 장으로 네. 많이 쓰였었거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카카두도 얼마 못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요? 생각보다 네. 이게 다들 왜냐하면 모이기만 하고 차는 안 시켜 먹었나? 회전율이라고 하죠. 그래서 얼마 가지를 못했던 그런 이제 어쨌든 첫 번째 이 다방이라는 의미가 있긴 한데 그 저런 거를 위주로 해서 이제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없어졌어요? 그 카카두는 얼마 지속을 못했던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1년 채 못 갔던 거 같아요. 진짜 빨리 닫으셨네. 네. 진짜 장사 안 됐나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뒤시기 보면은 뭐 피너스라고 하는 종로에 이제 다방이 생겼는데 배우 복혜숙이라는 분이 만든 이제 다방이죠. 배우들이 많이. 네, 배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피너스인데 발음이 비너스 하니까 비너스인데 아마 그 시기에 일본식 영어 이런 쪽으로 이름이 많이 지어지다 보니까 지금 아예 그냥 영어 철자로 바로 들어갔으면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을 텐데 그쵸. 이 시기 기록들이 보면 저런 단어들이 그냥 한글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게 이제 원어로 표현이 안 돼 있으니까 어떤 말을 어느 나라 말을 이렇게 표현하는지가 지금 되게 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그거 해석하는데도 쉽지가 않아요. 말투도 그렇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피너스도 실은 얼마 가지를 못하긴 했었는데 어쨌든 배우가 이 복혜숙이라는 분은 인천 쪽 기생 출신이더라고요. 기생인데 이제 배우 하시고 네, 그러면서 하시고. 이제 이런 것도 하면서 이 배우니까 배우들 위주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드나들면서 모임도 가지고 막 이런 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종로 쪽에 또 하나 생긴 게 멕시코라고 하는 이름의 다방이 생겼는데요. 이 멕시코는 그래도 뭐 그 디스플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멕시코스럽게 했나요? 굉장히 좀 다양한 그러니까 뭐랄까 다양한 문화들이 좀 합쳐져 있고 인테리어도 실내 장식 그러니까 여기 그 김용규 이분도 그 미술계를 좀 하셨던 분 그래서 실내 장식을 화가를 쓴다든가 사진 작가 무대 장치 이런 사람들이 다 협업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를 꾸몄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진이 좀 남았으면 되게 좀 좋았을 텐데. 진짜 궁금하네요. 네. 되게 꾸몄다라는 느낌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1930년대 또? 30년대는 거의 굉장히 좀 많이 퍼졌어요. 서울 시내 내에서도 여기저기 특히 명동 가까이 일본인 가까이서도 조선인이 개업하는 다방도 좀 있고 주로 이제 종로 쪽에 많이 생기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소공동 쪽에 랑랑팔라, 랑랑파라 뭐 이렇게 부르는. 이름 괜찮은데요, 랑랑팔라? 네. 근데 랑랑은 한자가 나오는데 파라가 무슨 뜻인지 저 모르겠어요. 여기 이 랑랑파라라고 하는 이 다방에 경영하시는 분이 이제 화가 출신 이순석이라는 분입니다. 근데 이 건물이 아틀리에 겸 다방.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화가 직업이 있어서 그런지 아틀리에를 꾸려놓고 그 옆에 다방도 운영하는 이런 방식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이 주변에는 화가들이 많이 모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종로 지역에 이제 뽀나미라고 하는 다방도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해석하는 아마 이렇게 보나미를 프랑스어 보나미 좋은 친구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지금 제 추정인데요. 이건 못 찾았어요. 아마 그렇게 해서 보나미라고 하는 이제 다방이 생겼다고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알만한 그 시인 이상 김혜경 본명 김혜경이었던 이상
이분도 되게 여러 개를 만들었더라고요. 우와, 어떻게 네,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이쪽에도 관심이 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바쁘셨을 텐데. 네. 뭐 6, 9 뭐 이름에 그 만들었다가 금방 또 굉장히 접고 현대적이다 네. 이름이. 그쵸? 또 1933년도쯤 돼서는 종로에 제비라고 하는 다방을 만들었다고 그쵸, 하는데 어울려 이름. 예, 그 금홍이라고 하는 기생이랑 합작을 해서 만들었던 게 이제 제비라는 다방이었고요. 인사동에도 스루, 그러니까 학이 이제 일본 발음으로 스루인데 그런 다방도 그 뒤에 만들었다 그러고 35년도에는 무기라고 그래서 보리맥자 써가지고 무기 이런 그거는 본인이 막 그 꾸미다가 뭐 꾸미면서 넘겼다 이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상당히 여러 개를 만들었는데 돈벌이를 위해서 만들었나 좀 싶을 정도로 어쨌든 친구들 혹은 이제 문인들 예술가들이 많이 모였던 어떤 장소 제공의 역할이 더 큰 거 아닌가. 시에서는 못 느꼈는데 약간 그 본인 욕심이 좀 있었던 게 아니에요. 4개나 차리시다니. 네. 물론 이제 본인이 계속 오래 이렇게 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뭐 예를 들어 제비 같은 경우도 기생이랑 어쨌든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서 금방 접게 되고 뭐 이런 에피소드도 좀 봤을 때는 목적은 돈 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뭐였어? 그냥 사업 파트너로 네, 한번 해보자. 네. 약간 그랬던 거 아닌가. 받아보자. 약간 네. 이런 거였나?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래도 1930년대가 다방 문화의 한참 정성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좀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소위 예술한다는 사람을 글을 쓰거나 화가라던가 뭐 극작가라든지 시나리오 작가, 기자 이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뭔가 표출할 수 있는 뭐 그림이라든지 전시회라든지 문학의 밤, 뭐 영화의 밤, 출판 기념회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 있죠. 그런 행사들이 다 이런 다방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자면 그냥 커피 전문점뿐만 아니고 그 커피 전문점이 마치 우리 문화센터처럼 그런 것도 하면서 사람들도 모이는 장소이고 교육도 하고 뭐 얘기도 나누고 실제로 발표회도 하고 이래서 특징적인 것들이 좀 생기게 돼요. 예를 들어서 명동의 러시아식 다방 트로이카 뭐 유명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음악 감상을 전문으로 했던 뭐 에리사라고 하는 데 있다고 있고 뭐 프랑스풍의 미모사, 그다음에 독일풍의 윈, 그다음에 매주마다 정규 음악회를 했다고 하는 피가로라고 하는 다방도 있었대요. 그다음에 서울역 앞에는 돌체라고 하는 이별의 장소. 이별할 때. 네, 주로 여기서 많이 그랬대요. 아마 서울역 앞에서 하지. 빠이빠이. 서울역 앞에 한잔 마시고 카페까지 들어갔어야 했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여러 이름들이 나오는데 각각 어떤 그 음악이라던가 혹은 이제 인테리어라던가 이런 것들로 함께 또 특징적인 걸로 뭐가 어디에 유명하고 뭐가 어디에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오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약간 분위기. 그래서 그런 식의 이름들도 마치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조선이었기 때문에 조선의 전통적인 단어 이런 것이 아니라 금강산이 이런 식의 전화가 아니라 굉장히 이때 식문화 내지는 정말 외국에서 물 먹은 매운 물을 먹은 사람들이 제일 지을 법한. 그러게. 네. 그러다가 이렇게 1940년대 들어가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나면서 이런 그러니까 커피고 뭐고 다 수입품이잖아요. 설탕이고 이게 수입들이 안 되죠. 그래서 거의 폐업수준입니다. 대부분 다 폐업수준입니다. 그러다가 그 해방이 되고 1950년대 들어와서는 그야말로 다방은 엄청 많이들 생기게 되는데 그때는 오히려 어떤 예술인들의 집합 장소 이런 거보다는 거의 고등실업자 앞에서 차 마시면서 하루 종일 거기서 시간 때우는 이런 식의 마치 룸펜 문화의 대명사처럼 약간의 좀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이 느껴지죠. 그래서 30년대 이후로 이렇게 꾸준히 살아남은 몇 개의 그런 그 다방들도 물론 있었는데 뭐 주로 이제 명동에는 예술가 낭만을 거인해서 그런 부류들 예술가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카페들이 주로 많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종로는 이제 조선인들이 주로 많이 있었던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했던 상업지구들이 많아서 그쪽에도 뭐 이름도 보시나 있어요. 한가라, 마지아 달라요. 느낌이 예를 들어 명동은 뭐 리버티, 에덴, 마돈나, 미네르바, 뭐 오아시스, 낭낭, 비엔나 뭐 이렇게 피가로 뭐 이름만 나오는데 종로 갔더니 단성사, 항림, 남궁, 경성, 신사 신명조체 써야 될 것 같은 딱 그런 느낌의 단어들. 이게 조금 좀 이렇게 딱 색깔이 딱 보이는 제2 단성사, 항림. 그런 이름들의 다방들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게 색깔이 확 달랐다는 게 그렇죠, 보이죠.